네, 안녕하세요, 투즈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처 리뷰 및 스킬트리에 대한 영상입니다. 제가 무소가금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써놨는데 어떤 걸로 구분을 좀 지었냐면 재무로 스킬북을 살 수 있다 없다 여부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재무로 스킬북을 구매할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기에 좋은 영상입니다. 자, 이 영상 내용에서는 아처의 특징과 그 다음 아처의 특화 스킬, 그 다음 스킬트리, 그리고 스킬북 구매, 마지막으로 아처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특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처의 위치인데요, 아처는 이번에 새로 나온 신규 직업으로 딜러 겸 디버프용 캐릭터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넥슨에서 이제 조금씩 캐릭터별로 특징을 좀 주고 있죠. 나이트는 딜러 겸 탱커, 그 다음 매지션은 딜러 겸 힐러, 그리고 아처는 딜러 겸 디버퍼입니다. 디버퍼 스킬 같은 경우에는 추가 효과의 재정비 방해라고 상대방 적의 스킬 재사용 시간이 10%가 증가합니다. 이런 스킬이나 혹은 봉쇄 사격처럼 5초간 적의 공격 속도가 10% 감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페널티를 주는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처의 사거리인데요, 저도 이거를 좀 아처가 사거리가 좀 길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투사체 화살이 조금 얇기도 하고 뭔가 날아가는 게 굉장히 멀리 날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는 해요. 자, 이런 매지션이랑 그 다음 건슬이랑 같은 자리에서 사냥을 한번 해봤는데 사거리가 같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아처라고 해서 다른 원거리들보다 사거리가 길지 않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처의 스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처의 스킬 모션들은 같은 원거리 계열인 건슬하고 비교를 해보면 군더더기 없이 조금 깔끔한 편이에요. 스킬 슬롯은 이렇게 6개로 이루어져 있고 기본 장착 스킬 6개 이후에 나머지 스킬들은 다 연계 스킬이에요. 스킬 자체의 중요도가 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스킬들이 첫 번째 연계 스킬들이고 여기가 두 번째 연계 스킬인데, 첫 번째 연계 스킬은 기본 장착 스킬을 사용한 이후에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자, 이 두 번째 연계 스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연계 스킬을 사용해서 몬스터에게 표식을 묻힌 다음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첫 번째 스킬을 사용해서 몬스터가 바로 죽어버리면 표식이 더 이상 묻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연계 스킬이 발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좀 참고를 해주세요. 아처 같은 경우에는 연계 스킬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딜을 넣는 지속 딜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계기를 가지고 있는 타 직업들과는 좀 다른 점이 연계기의 쿨타임이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이렇게 재사용 시간을 보시면 1초, 여기도 1초, 여기 0.9초, 1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연계 스킬 또한 7초, 8초, 12초 짧은 편에 해당이 됩니다. 연계 스킬 재사용 시간이 굉장히 짧은 편인데 그와 반면에 기본 장착 스킬 쿨타임이 좀 길어요. 여기도 13.5초인데 갈수록 조금씩 늘어나죠. 18초, 그 다음 22초, 28초, 그리고 24초 이렇게 기본 장착 스킬의 쿨타임이 좀 긴 대신 연계 스킬의 쿨타임이 굉장히 짧습니다. 따로 이렇게 스킬북을 구매해서 배우지 않으신다면 그냥 이거 6개의 스킬 그대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연계기 스킬 또한 바꿀 필요 없이 그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무소가금 분들은 이 6개의 스킬만 그대로 장착시켜 놓고 사용하시면 된다는 건데, 그럼 이제 스킬트리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 바로 여기 있는 추가 효과 변경으로 스킬트리를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스킬트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따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일단 아처의 데빌 체이서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처가 데빌 체이서로 변신을 하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네, 외형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자, 아처의 데빌 체이서 스킬들은 3가지 모두 범위 공격 스킬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스킬들에는 CC기가 붙어 있습니다. 또 데빌 체이서 플레이 화면을 보시면 기본적인 평타가 더블샷이에요. 데빌 체이서로 변신하기 전에 평타는 한 방씩 나가게 되는데 데빌 체이서 이후에는 평타가 2발씩 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범위 공격에서 이거는 데빌 체이서를 변신하기 전에 범위 공격, 그리고 데빌 체이서로 변신한 후에 범위 공격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일직선으로 쏘는 모션의 스킬들이 있죠. 이런 범위 공격을 사용할 때는 일직선으로 뒤에 있는 몬스터까지 모두 맞게 됩니다. 그냥 직선으로 뚫어버리는 그런 스킬들이라서 이렇게 몬스터가 일직선으로 써있을 때 굉장히 효율이 좋은 그런 스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특화 스킬이 있습니다. 아처의 특화 스킬을 보면 그냥 기본적으로 쭉쭉쭉 찍어주시다가 여기 세 번째에서 많이 갈리실 거예요. 맹금의 겨냥은 효율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걸러주시고요. 황혼의 시간과 그 다음 빛의 관역,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실 텐데 빛의 관역보다는 황혼의 시간 찍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빛의 관역은 추가 효과에서 단일 표적에 대한 것만 사용 효과가 좀 증가가 되는데 제가 쓰는 스킬 트리에도 그렇고 사실 이것보다는 끈기 회복량을 증가시켜서 두 번째 연계 스킬을 빠르게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걸
공격을 올려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나무의 노래와 안개 가림막에서는 저는 PVP를 하실 게 아니라면 나무의 노래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뒷부분 특화는 당연히 공격력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스킬트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7가지로 좀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전투력이 낮은 곳에서 하는 자동사냥, 그리고 전투력이 높은 곳에서 하는 자동사냥, 그리고 보스전에서 월드보스랑 길드 던전 보스, 또 보스전에서 메인 퀘스트 보스 전용 스킬트리, 그 다음에 정의작 스킬트리, 모리사냥 스킬트리, 마지막으로 PVP 스킬트리로 좀 나눠봤는데, 이렇게 7가지 스킬트리로 나눠놔서 좀 복잡하시죠? 근데 이거를 제가 슬롯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투력이 높은 곳에서 하는 자동사냥, 그리고 메인 퀘스트 보스, 정의작, 월드보스, 길드 던전 보스, 이런 스킬트리는 1번 슬롯에 장착을 하고, 2번 슬롯에는 전투력이 낮은 곳 자동사냥, 그 다음에 모리사냥, PVP 스킬트리로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거 보지 마시고 아래쪽을 기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스킬 장착 기준은 여기 나와 있는 스킬 순서대로 이렇게 장착을 해놓는 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투력이 높은 곳 자동사냥 스킬트리와 메인 퀘스트 보스, 그 다음 정의작 할 때 스킬트리는 3가지가 모두 똑같아요. 이 3가지를 모두 똑같이 스킬트리를 저장해놓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킬트리는 이제 추가 효과에서 좀 스킬을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바람의 눈에서는 단일 표적, 그리고 새벽별에서는 공격 방해, 그리고 흐느끼는 바람에서는 급소사격, 돌풍의 시선에서는 명사수, 그리고 바람 결집에서는 급소사격, 다음 폭풍의 응시에서는 예리한 화살촉, 그리고 바람의 진격에서는 봉쇄사격, 그리고 푸른 상은에서는 단일 표적, 그리고 대기의 들숨에서는 연속사격, 다음 잎새 돌풍에서는 넘어짐, 그리고 새의 활강에서는 효과 해제, 다음 별 소나기에서는 기술 정비, 그리고 포효하는 대기에서는 공격 방해, 그리고 구름 관통에서는 간결한 움직임, 그리고 서릿바람 환영에서는 밀쳐짐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3가지 스킬트리의 특징은 좀 극딜형 스킬트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몬스터를 좀 빠르게 잡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스킬트리고, 전투력이 높은 곳에서 사냥을 할 때는 여기 보시면 별 소나기에 범위 공격 스킬이 있습니다. 몬스터를 여러 마리를 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웬만하면 꺼놓으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나머지 메인 퀘스트랑 정의작 같은 스킬트리에는 별소나기 스킬은 켜두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여기 1번 슬롯에서 월드보스랑 길드 던전 스킬트리를 좀 변경할 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월드보스와 길드 던전 보스 스킬트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스킬트리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면서 3가지의 추가 효과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 새벽별에 있는 추가 효과를 빠른 장전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잎새 돌풍 추가 효과를 예리한 화살촉, 그 다음에 서릿바람 환영 추가 효과를 빠른 장전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월드보스랑 길드 던전 보스 스킬트리는 앞에 있는 스킬트리들과 3가지만 추가 효과를 변경해서 구분을 지을 수가 있고, 또한 이 스킬트리의 특징은 지속 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월드보스랑 길드 던전 보스는 좀 딜을 오랫동안 많이 넣어야지 보상이 그만큼 더 잘 나오는 그런 컨텐츠라서 지속 딜을 오래 넣을 수 있는 그런 스킬트리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번 슬롯에 들어갈 스킬트리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전투력이 낮은 곳에 자동사냥 돌리는 스킬트리랑 모리사냥 스킬트리는 똑같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PVP 스킬은 또 다르게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모리사냥 스킬트리 추가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바람의 눈에서는 차단 사격, 그리고 새벽별에서는 공격 방해, 다음 흐느끼는 바람에서는 급소사격, 돌풍의 시선에서는 명사수, 그리고 바람 결집에서는 재정비 방해, 그리고 폭풍의 응시에서는 예리한 화살촉, 그리고 바람의 진격에서는 다중표적, 그리고 푸른 상은에서도 다중표적, 대기의 들숨에서 다중표적, 잎새 돌풍에서 다중표적, 그리고 새의 활강에서는 다중표적, 별소나기에서는 급소사격, 그리고 포효하는 대기에서는 재정비 방해, 그리고 구름 관통에서는 차단 사격, 그리고 서릿바람 환영에서는 밀쳐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모리사냥을 좀 설명드리자면, 모리사냥은 이벤트 맵 같은 거랑 아니면 몽환의 팀에서 좀 앵벌이를 빨리 하고 싶을 때 범위공격 스킬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평타로 쳐서 여러 마리를 모으신 다음에 수동이나 혹은 자동으로 범위 스킬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투력이 낮은 곳을 자동사냥 돌릴 때 제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냥하는 스킬트리를 말씀드리자면 온 오프로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평타 한 방에 다 죽는 곳을 사냥을 하실 때 예를 들면 도감작이 있겠죠. 도감작 혹은 토벌작, 좀 낮은 곳을 많이 사냥하신다 할 때 모든 스킬들을 다 오프로 해두시면 돼요.
만약에 몬스터가 평타 2방에 죽는다 하시면 요거 하나는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스킬 모션이 굉장히 깔끔하고 첫 번째 스킬도 범위공격, 그 다음에 연계기 스킬도 범위공격인데 이게 일직선으로 관통하는 스킬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 켜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타가 5번, 6번 정도 안에 죽는다 하시면은 요 범위 스킬을 최대한 4가지 정도를 다 켜두시고 사냥하시는 게 좋고, 이제 평타 한 10방 정도 죽는다, 근데 범위 공격을 쓸 때 내가 죽지 않을 정도다 싶으시면 요 스킬을 다 켜두시고 모리 사냥 스킬과 똑같이 사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PVP 스킬 트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원래 가지고 있던 모리 사냥 스킬 트리에서 몇 가지 추가 효과만 바꿔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랑 두 번째 스킬은 건들지 않으셔도 되고, 세 번째 스킬부터 여기 바람의 진격을 봉쇄 사격, 그 다음에 푸른 상은 이거를 단일 표적, 그리고 대기의 들숨, 연속 사격, 그 다음에 잎새 돌풍, 넘어짐, 다음 새의 활강에서는 효과 해제, 마지막으로 별소나기에서 기술 정비,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게 바로 PVP 스킬 트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슬롯에서는 모리 사냥 겸 전투력이 낮은 곳 자동 사냥하는 스킬 트리랑 그 다음에 PVP 스킬 트리를 구분지어서 좀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잼으로 구매하는 스킬북 말고 이제 골드로 구매할 수 있는 스킬북이 있는데, 이거는 구매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 월드의 실루나스에 비텐고원에 입성을 하셔야 돼요. 비텐고원 바이하르라는 이 큰 마을에서 오른쪽에 스킬 교관이 있습니다. 이 스킬 교관을 클릭해서 따라가 주시면 이렇게 스킬 교관 앞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스킬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100만원에 하나씩 스킬북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캐릭터마다 하나씩만 구매를 할 수가 있고, 패시브 스킬 요거 하나랑 그리고 클래스 스킬 교본, 클래스 스킬 교본 하나씩 사고, 일단 패시브 교본 상자에서는 바람의 기척, 그리고 클래스 스킬 교본 상자에서는 숲의 찬가 교본을 얻을 수가 있고, 숲의 찬가는 여기 10초간 자신의 상태 이상 저항이 증가가 됩니다. 자, 요거를 하나 습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패시브 스킬에서는 바람의 기척, 자신의 회피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스킬들을 하나씩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아까 교본들을 하나씩 더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 스킬 레벨업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60레벨 상자는 좀 다른 것 같네요. 60레벨 스킬 교본까지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질풍의 의지 교본이 나오네요. 이건 또 다른 스킬이네요. 20초간 자신의 공격력 5%가 증가를 합니다. 자, 요것도 스킬을 하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요 클래스 스킬은 이쪽에다 장착을 할 수가 있는데 자동 사용이 아니고 수동으로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재사용 대기 시간은 숲의 창가는 100초, 그 다음에 질풍의 의지는 180초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처에 대한 특징과 스킬 트리를 좀 알아봤는데, 일단 마지막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여기 스킬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계기 스킬들이 있잖아요. 마지막 연계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연계 스킬 설명을 보면 마지막 공격 적중 시에 표식이 부여가 된다고 써 있는데, 몬스터한테 미스가 뜨게 되면 표식이 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연계 스킬 첫 번째에서 몬스터한테 미스가 뜨면 두 번째 연계 스킬이 발동이 안 된다는 뜻이죠. 이거는 블레이더한테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명중만 좀 높아서 미스가 뜨지 않는다면 지속 딜을 정말 완벽하게 잘 넣을 수 있는 직업이긴 한데, 이건 한 가지 좀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점은 평타 사냥을 할 때 있습니다. 아처는 몬스터가 죽은 다음에 평타 한 방을 더 박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다른 원거리 캐릭터들과 비교를 했을 때 평타 사냥에 있어서 사냥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아처가 공격 속도가 좀 빨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매지션과 건슬링으로 실험을 해봤을 때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아처만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난 게 있는데, 한 곳에서 자동 사냥을 고정적으로 돌려놓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세팅을 다 완벽하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자동 사냥을 돌리고 나면 애가 이상한 데로 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자동 사냥을 돌려놨는데 조금 있다가 오니까 막 이쯤에 와서 또 자동 사냥을 돌리고 있다, 이러시는 분들은 데빌 체이서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데빌 체이서 스킬을 보시면 첫 번째랑 세 번째 스킬이 사용이 거리를 좀 벌리는 스킬들이에요. 그냥 한 곳에서 고정적으로 자동 사냥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스킬과 세 번째 스킬을 오프를 해두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고정적으로 사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처 리뷰와 스킬 트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도움도 많이 받으시고 아처에 대한 흥미를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다음 공략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투바.